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나는 주식 대신 달러를 산다. 성공률 100% 투자자의 기발한 파이프라인. 주식보다 쉽고 부동산보다 안전하다. 박성현 지음 RH 코리아에서 펴낸 책입니다. 먼저 지은이님 소개부터 읽어볼게요. 지은이 박성현. 방배동의 만화방 보일러실을 개조한 1평짜리 월세방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해 CJ와 KT 등의 대기업에서 실력 있는 월급노예 18년의 삶을 보냈다. 월급만으로는 경제적 자유인이 될 수 없음을 깨닫고 자본주의 원리와 금융, 재테크 지식을 얻고자 수많은 책을 읽으며 분석한 끝에 투자의 메커니즘을 발견했다. 오로지 근로소득을 미천으로 부동산, 달러, 주식 등을 넘나들며 투자한 끝에 70억 원의 자산가로 거듭난 이후 현재는 전업 투자자로 네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다. 근로 접한 부자들의 조언을 4명의 아이에게 또다시 글로 전수하고자 쓴 아빠의 첫 동공부로 많은 독자에게 사랑받았으며 이번에는 자신의 또 다른 파이프라인 중 하나인 달러로 수익을 내는 투자법을 국내 최초로 공개한다. 이외에도 1타 7피, 주식 초보 최고 계략, 태도의 부자가 되는 시간 등을 썼으며 함께 쓴 책으로 버핏클럽 이슈 2가 있다. 차례. 시작하는 글. 세상에서 가장 쉬운 투자. 1장. 왜 달러인가? 2장. 달러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3장. 달러 투자로 얻을 수 있는 것들. 4장. 플랫폼별 달러 거래. 5장. 달러 투자의 메커니즘. 6장. 실전 달러 투자. 7장. 세븐스플릿 달러 투자 시스템. 마치는 글. 돈이 일하게 하라. 차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작하는 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글. 세상에서 가장 쉬운 투자. 고백하건대 나도 처음에는 남들처럼 위험한 투자를 했다. 결국에는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하지만 투자의 메커니즘을 깨닫고 안전한, 그러니까 결코 돈을 잃지 않는 구조로 투자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 의아하게 느낄 수 있지만 바로 도박을 경험한 뒤였다. 도박은 돈으로 돈을 버는 가장 원초적인 방법이다. 돈 놓고 돈 먹기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니다. 투자 또한 돈을 투여해 돈을 버는 구조라는 점에서 도박과 그 메커니즘이 비슷해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도박의 메커니즘을 연구하고 공부한 끝에 그 본질을 깨닫게 되니 도박과 투자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문제는 둘의 다름을 아는 것만으로는 성공적인 투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다. 도박의 본질을 깨닫기 위해 연구와 공부가 필요했듯 투자 역시 그 본질을 깨닫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다. 나는 아주 운이 좋았다. 달러 투자를 통해 투자의 메커니즘을 보다 쉽게 깨달을 수 있었으니까. 여기서 운이 좋았다고 표현한 이유는 달러가 다른 수단과 비교할 때 투자의 난도가 비교적 낮기 때문이다. 만약 주식처럼 어렵고 복잡한 다른 투자를 먼저 시작했더라면 투자의 본질과 메커니즘을 깨닫는 것이 불가능했거나 깨닫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소요됐을지도 모르겠다. 달러 투자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를 외환거래의 형태 중 하나인 FX 마진 거래나 달러 선물 거래 등과 혼동하곤 한다. 그래서 달러에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인 것처럼 지레 짐작한다. 거래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가격 변동폭이 크지 않기에 달러가 투자의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주식과 부동산, 달러 등 여러 대상에 직접 투자해보고 경험한 바에 의하면 오히려 달러는 아주 쉬운 투자 대상이었다. 거래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고 변동성이 작다는 성질을 이용하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달러 투자는 주식 투자만큼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 투자처럼
어느 지역에 몇 평짜리 매물을 사야 하는지 고려할 필요도 없다. 물론 외환 투자라는 보다 큰 범주에서 보면 다른 나라의 돈이 미국의 달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엔화도 있고 중국의 위안화, 유럽의 유로화도 있다. 하지만 이 책의 제목에서 외환이 아닌 미국의 달러를 콕 집어 명시한 것만 봐도 종목 선택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투자할 대상이 여러 나라의 돈 중 미국의 달러로 정해져 있다. 주식으로 따지면 종목이 이미 정해져 있는 셈이다. 주식 투자는 어떤가? 삼성전자 투자 혹은 현대차 투자처럼 특정 종목에만 한정해 투자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부동산 투자도 아파트 투자, 건물 투자, 상가 투자처럼 대상을 좁혀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아크로 리버파크 투자나 음마 아파트 투자처럼 특정 부동산에만 투자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일단 여기까지만 봐도 달러의 가치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 투자는 기본적으로 가치 있는 자산이 그 대상이 된다. 가치 있는 자산은 인플레이션에 의해 시간이 흐를수록 가격이 상승한다. 물론 삼성전자 주식이나 아크로 리버파크 아파트도 2021년 4월 현 시점 그 가치를 인정받아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긴 하지만 그 자체가 절대적 가치를 품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반면 금이나 은 같은 투자 자산은 달러처럼 특정 투자 대상이 정해져 있다. 구리, 다이아몬드, 오일, 천연가스 등도 마찬가지다. 이들의 공통점은 그 고유의 절대적 가치, 즉 대체 불가한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달러는 미국을 제외한 어떤 나라에서도 발행하지 못하는 통화다. 무엇보다 세계 어느 곳에 가더라도 통용되는, 말하자면 미국의 돈을 넘어 세계의 돈이라고도 할 수 있다. 투자 대상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주식이나 부동산에서처럼 투자 성패를 가르는, 이를테면 어떤 회사의 주식이나 어떤 지역의 부동산 같은 구체적 대상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아파트를 살 때는 어디에 위치하는지, 몇 평인지, 몇 층인지, 방은 몇 개인지, 화장실은 몇 개인지, 수도와 전기는 잘 공급되고 있는지, 보일러는 개별 난방인지 중앙 난방인지, 베란다는 남향인지 북향인지, 지하철은 얼마나 가까운지 등 확인해야 할 것이 수없이 많다. 주식 투자도 그렇다. 해당 기업의 PER, PBR, PCR, PSR, ROE, ROA, 배당 성향, 최근 결산일의 매출 및 영업이익, 부채 비율 등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 산더미다. 하지만 달러 투자는 투자 대상이 아주 명확하기에 이 같은 복잡한 과정을 모두 건너뛸 수 있다. 내가 달러 투자를 세상에서 가장 쉬운 투자라고 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투자 난도가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 비해 낮다고 해서 결코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 이는 상대적인 난도일 뿐 달러 투자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알아둬야 할 것들이 적지 않다. 바로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쉽다는 달러 투자를 하기로 결정한 이들이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종목이나 대상을 선정했다고 해도 투자의 메커니즘과 철학, 구조, 거래 방법 등에 따라 매수와 매도 같은 거래 과정이 필요하다. 달러의 경우 종목 선정의 과정은 건너뛸 수 있지만 거래 과정은 다른 투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내가 그랬듯 이 책을 통해 투자의 메커니즘을 깨닫는다면 달러 투자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도 활용할 수 있는 쓸모있는 투자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실제로 나는 성공적인 달러 투자 경험과 그로 인해 마련한 투자 시스템을 주식 투자에도 활용함으로써 발전적인 변화를 맛보았다. 따라서 이 책은 달러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은 물론 주식 투자의 성공률을 높이려는 사람에게도 매우 유용하리라 본다. 특히 달러 투자를 통해 확보한 달러는 미국 주식 투자의 시드머니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해외 투자를 위한 출발점으로 삼아도 좋겠다. 단, 시중에 나와 있는 달러 관련 책들처럼 화폐와 환율에 관한 인문학적 고찰이나
경제적 효용 같은 거시적인 이야기와 이론은 최대한 배제했다. 달러 투자로 큰 돈을 벌어본 내 입장에서 사실상 그런 지식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고, 결정적으로 내 머릿속엔 그런 고차원적 지식이 많지도 않아서다. 이 책은 달러를 물건처럼 산 뒤 되팔아 수익을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가득 차 있다. 달러로 돈을 버는 일, 즉 돈으로 돈을 버는 일이 궁금하다면 내가 갔던 길을 그대로 따라오면 된다. 나는 총 7장으로 이 책을 구성했다. 1장에서는 왜 달러가 좋은 투자처인지를 알아보면서 달러 투자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했다. 실제 달러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난 뒤 나는 관련 책과 정보를 찾아 헤매야만 했다. 환차익을 주목적으로 하는 달러 투자법을 다룬 책은 어디에도 없었고 관련 정보 역시 부족했다. 그도 그럴 것이 17세기부터 시작된 주식 달러와는 달리 외환 투자의 경우 환율이라는 개념이 생긴 게 1970년대 이후일 만큼 그 역사가 매우 짧다. 특히나 원화를 베이스로 하는 달러 투자는 우리나라에서만 가능하므로 당연한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달러 투자에 관한 대한민국 최초의 책이자 세계에서도 유일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기본적인 투자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내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고, 이 책을 통해 처음 달러 투자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중요하리라 생각한다. 이 장에서는 달러의 절대적 가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데이터와 달러 투자의 가장 높은 허들로 꼽히는 거래 비용의 구조를 파헤치고, 달러 투자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했다. 특히 달러를 매수할 때 드는 거래 비용은 꼭 달러 투자가 아니더라도 해외여행이나 출장 등 일상에서 달러 환전할 때도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이므로 알아두면 유용할 것이다. 3장에서는 달러 투자를 통해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지금으로서는 대단히 생소할 수밖에 없는 달러 투자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었다. 4장에서는 달러를 사고 파는 행위, 즉 달러 거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함으로써 이론 너머의 실전 투자법을 소개한다.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달러 투자를 하기 위해 필요한 노하우들이다. 참고로 4장까지만의 내용만 숙지해도 기본적인 달러 투자를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 5장에서는 달러 투자에 국한하지 않고 거의 모든 투자 분야에서 특정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방식을 정리했다. 이는 내가 직접 경험한 뒤 깨달은 바가 토대가 되었는데, 달러는 물론 부동산과 주식 투자를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비결 중에서도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투자의 메커니즘이 무엇인지 여러분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6장과 마지막 장 7장에서는 앞서 이야기한 투자의 메커니즘을 이용해 내가 실제로 어떤 방법으로 달러에 투자해 왔는지 보여주고자 한다. 달러를 최초로 매수해 추가 매수를 거쳐 수익을 실현하기까지 그 일련의 투자 과정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의사결정하는 방법이라고 보면 된다. 특히 투자를 하다 보면 멘탈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나는 멘탈을 다잡기 위한 방책으로 세븐 스플릿 달러 투자 시스템이라는 것을 고안을 했다. 이 장에서는 이를 통해 기술적인 측면뿐 아니라 투자할 때 가져야 할 마음 자세에 관해서도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이에 더해 달러 투자로 인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중 하나로 활용하고 있는 내가 현재 투자 중인 미국 월 배당 ETF와 월 배당 리츠도 블로그에 공개했다. 나는 월급노예 18년의 삶에서 해방시키고 내게 경제적 자유를 안겨준 파이프라인 중 하나인 달러 투자를 이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 소개할 수 있어서 기쁘다. 아무쪼록 이 새로운 투자법으로 많은 이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쁨과 희망을 맛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성현. 1장. 왜 달러 투자인가? 1. 돈으로 더 가치 있는 돈을 산다. 5만원짜리 지폐 한 장을 사려면 얼마가 필요할까? 이 책을 읽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이 다 있나? 라고 생각할 것이다. 5만원짜리 지폐 한 장의 가격은 그냥 5만원이기 때문이다.
굳이 쓸데없고 복잡하게 답한다면 10,000원짜리 5장 혹은 1,000원짜리 50장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 질문을 조금만 바꿔 다음처럼 묻는다면 많은 사람이 바로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100달러짜리 지폐 한 장을 사려면 얼마가 필요할까? 그런데 똑같은 질문을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한다면 뭐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이 다 있나? 라고 생각할 가능성 또한 크다. 질문의 내용은 같은데 이를 한국인에게 하느냐 혹은 미국인에게 하느냐에 따라 반응이 달라진다는 것은 신기하고 또 재미있는 현상이다. 해외여행이나 출장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것이 환율이란 개념에 연관된 문제라는 걸 짐작했을 것이다. 돈의 사전적 정의가 무엇인지 아는가? 사물의 가치를 나타내며 상품의 교환을 매개하고 재산 축적의 대상으로도 사용하는 물건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돈이 물건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돈을 물건을 사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했다면 이제부터는 그 자체로 가치 있는 물건이라는 생각도 해야 한다. 그래야 이를 사고 파는 행위, 즉 달러 투자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환율이란 외국 돈을 살 때 지급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돈의 교환 비율을 뜻한다. 또한 환전은 우리나라 돈을 외국 돈으로 바꾸는, 우리나라 돈으로 외국 돈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돈으로 돈을 산다는 것이 생소하게 느껴진다면 앞에서 본 사전적 정의대로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치 있는 모든 물건은 사고 팔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윤이 발생한다. 1,000원의 가치가 있는 물건을 살 때는 1,000원을 지급하는 게 당연하고 또 이를 팔 때도 원래 가치인 1,000원에 파는 것이 지당하지만 어떤 물건이든 살 때와 팔 때의 가격은 다르게 형성되곤 한다. 이윤축으로 인해 가격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요즘에는 아이스크림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가게가 있는데 이곳에서는 보통 정가가 1,000원으로 매겨진 아이스크림도 300원에 살 수 있다. 하지만 등산을 하다가 산 정상에 만난 아이스크림 장수에게 똑같은 아이스크림을 사려면 적어도 2,000원은 내야 할 것이다. 아이스크림 장수는 무거운 아이스박스를 짊어매고 산 정상까지 오르는 수고에 대한 대가로 개당 1,700원의 이익을 얻는 것이다. 미국의 5대 갑부 중 하나이자 전설적인 투자자로 알려진 워렌 버핏은 말했다. 저의 첫 번째 투자 원칙은 절대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을 잊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전부입니다. 무엇이든 그것의 가치보다 싸게 사면 돈을 잃지 않습니다. 이 명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든 그것의 가치보다 싸게 사면 돈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다. 달러를 사서 팔 때도 아이스크림 장수가 그랬던 것처럼 그것의 가치보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수익을 낼 수 있다. 달러는 아이스크림처럼 장소에 따라 가격이 변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시간에 따라 가격이 크게 변한다. 따라서 달러 투자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가격 변동에 따라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면 되는 쉽고 단순한 구조다. 여기서 해외여행을 위해 환전할 때 유용한 팁 하나를 주겠다. 우리나라에서 원화를 바로 현지 통화로 바꾸기보다 원화를 달러로 바꾼 뒤 현지에서 현지 통화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베트남이나 필리핀 같은 동남아시아로 여행할 때는 특히 그렇다. 베트남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원화를 베트남 동으로 바로 바꾸지 말고 원화를 달러로 바꾼 후 베트남에 가서 달러를 동으로 바꾸는 것이 훨씬 좋다. 가뜩이나 귀찮은 환전을 그것도 2번이나 해야 한다니 의문이 생길 것이다. 그냥 원화를 가져가 현지에서 바꾸면 환전 수수료도 아낄 수 있으니 더 낫지 않을까 싶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이 방법이 훨씬 유리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2가지 때문이다. 첫째, 환전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원화를 달러로 환전할 때는 최대 90%의 환전 수수료 우대율이 적용되는데 원화를 달러 외에 외국 통화로 환전할 경우 심지어 그게 엔화나 위안화, 유료화처럼 환전 수요가 많지 않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돈이라면 우대율이 50% 이하로 대단히 낮다. 둘째, 해외에서는 우리나라 돈, 즉 원화보다 미국 돈, 즉 달러의 가치를 훨씬 높게 인정해준다. 이는 산에서 아이스크림을 팔 때 일어나는 일과 비슷하다. 장소에 따라 달러의 가치를 좀 더 높게 평가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베트남 같은 곳에서다. 이제 정리해보자. 달러 투자란 원화로 달러라는 보다 가치 있는 물건을 사되 이를 쌀 때 사서 비싸게 팔아 수익을 얻는 일이다. 같은 크기의 달러도 우리나라에서보다 베트남 같은 지역에서 더 큰 가치를 갖는다면 그 차이를 이용해 수익을 낼 수 있다. 어떤 물건의 가격은 그것이 장소의 변화 때문이든 시간에 따른 변화 때문이든 계속 변화하지만 그것이 항상 가치와 똑같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해 돈을 벌 기회를 얻을 수 있다. 2. 달러의 적정 가치. 투자는 기본적으로 어떤 대상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수익을 내는 행위다. 그런데 그 대상을 싸게 사려면 너무 당연하게도 그 대상의 적정 가치를 알아야 한다. 묻지마 투자가 위험한 것은 바로 적정한 가치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상을 사기 때문이다. 워렌 버핏의 말처럼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절대로 돈을 잃는 일이 없는데 말이다. 부동산이나 주식의 경우 대상의 가치를 산정하는 일이 매우 어렵고 복잡하다. 아파트를 살 때는 입지와 교통, 학군, 자연환경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야 하며 주식을 살 때도 PER, PBR, ROE는 물론이요 어디에 쓰이는 건지 정체도 알기 힘든 재무지표와 회사의 자산 가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대상의 적정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돈은 어떤가? 부동산이나 주식과 비교할 때 현금은 그것의 가치를 산정하기 매우 쉽다. 다소 허무하게 보일 정도로 그 가치가 아주 명확하게 커다란 숫자로 적혀 있기 때문이다. 5만원짜리 지폐의 가치는 5만원, 100달러짜리 지폐의 가치는 100달러다. 다소 말장난 같아 보이는 돈의 가치는 달러 투자에서 매우 중요한 투자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아파트를 사는 것도, 주식을 사는 것도, 금을 사는 것도 실제 가치보다 싸게 샀는지 명확히 알 수 없기에 손실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지만 달러는 그것의 가치가 비교적 명확하게 적혀 있기에 상대적으로 매우 안전한 투자 대상이 되는 것이다. 하나 안타까운 것이라면 돈에 표시된 가치가 다른 나라의 돈과 교환할 때는 조금 다르게 책정될 수도 있기에 그 적정 가치를 가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여기서 잠깐 가치와 가격의 차이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통 주식 투자에서 가치와 가격의 차이를 설명하는 다양한 비유가 있다. 주가, 즉 주식의 가격을 나무의 그림자에 비유하는 것도 그 중 하나다. 아침에는 길었던 나무의 그림자가 한낮에는 짧아지고 오후에는 다시 길어진다. 밤이나 심지어 비가 오는 날에는 잠시 사라지기까지 한다. 하지만 그 실체인 나무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 시간의 축에서 우상향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나무의 실제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계속해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데 나무의 가격, 그러니까 그림자는 낮에는 짧았다가 오후가 되면 길어지고 밤에는 사라져 버리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명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림자를 보지 말고 나무를 봐야 한다. 그래야 그림자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귀하고 맛 좋은 열매를 발견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달러의 가격은 한눈에 알 수 있게 커다란 숫자로 새겨져 있지만 그것의 가치는 그림자처럼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한다. 단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현물 자산과 비교할 때 달러는 그 가치 등락이 제한적이다. 인플레이션이라는 변수가 작용하기는 하지만 달러가 미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존재할 경우 그 가치와 가격이 새겨진 숫자만큼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달러가 다른 나라의 통화와의 교환 비율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진다고 해도 그 범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처럼 절대적 가치가 정해져 있는 자산에 투자하면 그 가격이 달라지더라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2018년 초 모든 이가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에 열광하던 그때 나도 큰 돈을 벌었다. 다른 점이라면 나는 가상화폐가 아닌 리얼 화폐, 그러니까 달러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는 것이다. 당시 원달러 환율 1,000원이 깨지느냐 마느냐 할 정도로 환율이 아주 낮은 수준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나는 달러의 가격이 그 실제 가치보다 엄청나게 싸다고 생각했기에 큰돈을 투자해도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모두가 가상화폐 열풍해로 기억하는 그때를 내가 달러 투자의 가장 좋은 해로 기억하는 이유다. 당시 내가 달러 거래를 하던 은행은 약 8군데였는데 KB국민은행 한 곳에서 매수한 달러만 원화로 70억 정도였다. 내가 그렇게 큰 금액을 거래해 달러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것은 가치와 가격의 차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누군가가 강남에 있는 30평짜리 아파트를 1억 원에 사라고 한다면 어떻겠는가? 그 가치를 이미 알고 있으니 말 그대로 영원이라도 끌어서 사려고 하지 않겠는가? 당시 원달러 환율 1,000원이란 나에게 그런 의미였다. 달러의 가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여러 데이터와 가격 추이를 살펴본 후 나는 가치에 비해 가격이 대단히 낮게 선정된 상태라고 판단했다. 수많은 돈 중에서 왜 하필 달러에 투자하는 것인지 궁금할 수 있다. 솔직히 나는 엔화나 유로화 그리고 위안화 같은 다른 나라 돈에 투자하는 데는 매우 소극적이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달러가 다른 어떤 나라의 돈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원화는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돈이지만 미국의 달러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돈이다. 굳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대입하지 않더라도 사용하는 나라 그리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만으로도 그 가치는 어느 정도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달러는 국제 간의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돈, 즉 기축통화이다. 그냥 세계의 돈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우리나라 돈으로 세계의 돈을 사는 행위는 효용가치가 낮은 돈으로 효용가치가 높은 돈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가치가 낮은 것과 가치가 높은 것을 맞바꾸려면 가치가 낮은 것이 더 많이 필요하다. 단 돈이라는 물건에는 그 당연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다. 여기에 바로 투자의 기회가 숨어 있다. 달러는 분명 가치 있는 물건이다. 하지만 아무리 가치 있는 물건을 가지고 있어도 처음 산 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없다면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 내가 비교적 큰 금액으로 달러를 매수할 때도 크게 주저하지 않았던 건 돈으로 돈을 산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아무것도 사지 않았다고도 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자 행위는 제로섬이 아닌 플러스섬을 만들어내야 한다. 돈으로 돈을 사는 행위는 제로섬이기에 플러스섬이 되려면 돈으로 돈을 산 후 다시 되팔았을 때 원래의 돈보다 더 많아져야 한다. 이 말은 매수의 행위에는 리스크가 거의 없는 반면 매도의 행위에는 리스크가 따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한 이 말은 손실의 상황에서도 매도라는 실현 행위를 하지만 않으면 절대로 잃지 않는 투자가 성립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제로 달러를 매수할 때는 약간의 거래 비용이 발생한다. 환전 수수료가 바로 그것이다. 이는 현금 기준으로 기준 환율과 살 때와 팔 때로 구분되는데 이 세 가지 형태의 가격엔 보통 1.75% 정도의 차이가 있다. 즉 기준 환율이 1,000원이라면 살 때의 환율은 17.5원이 비싼 1,017.5원이고 팔 때의 환율은 17.5원이 싼 982.5원이다. 돈으로 돈을 사면 제로섬이어야 하지만 환율이 변하지 않는다고 전제해도 사고 파는 행위로만 살 때 1.75%, 팔 때 2.75%, 도합 3.5%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투자의 세계에서 3.5%의 수수료는 거의 살인적인 수준이라고 할 만큼 크다. 증권거래세 0.3%와 비교하면 10배가 넘고 2020년 기준
은행의 1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만약 이 무지막지한 크기의 환전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면 차라리 투자를 하지 않는 편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은행도 양심은 있는지 이 환전 수수료를 모두 챙기지는 않는다. 환전 수수료 우대율을 적용해 주는 것이다. 만약 환전 수수료 우대율 90%를 적용받는다면 환전 수수료는 3.5%가 아니라 0.35%가 된다. 이는 주식 투자 시 증권사 거래 수수료와 증권 거래세를 합한 수준과 비슷하다. 돈으로 돈을 사는 환전은 아무것도 사지 않은 것 같은 안전한 일이긴 해도 비싼 환전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면 투자의 성공 확률도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달러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시작은 이 환전 수수료를 가능한 한 낮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리해보자. 달러 투자는 가치와 가격의 괴리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얻는 투자다. 달러는 기축통화라는 효용 가치로 인해 기본적인 가치를 지니므로 거래 비용을 최소화할 수만 있다면 잃지 않는 안전한 투자가 가능하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